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나이가 어렸을 때는 인생에서 중요한 게 참 많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과 결혼 후에도 이 생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돈이야 없으면 벌면 되는 거지만,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시기에 저를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친정엄마에게 부탁하자는 시모와 그런 시모를 옆에서 두둔하는 남편이었죠. 이를 거절하면 저는 못된 며느리인 동시에 이기적인 아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야, 가족이 뭐냐? 힘들 때 서로 돕고 사는 거 아니야? 넌 어떻게 된 애가 너밖에 몰라. 이씨 집안 사람이 됐으면 행동 똑바로 해.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남편이 제게 한 말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남편의 말대로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살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남편은 연애 때 말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말수가 없는 편인 걸 알았는데 그래도 제 앞에서는 종알종알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저를 좋아하는 티도 많이 내더라고요. 저 역시 남편에 대해 좋아하는 감정이 있었기에 사귀는 내내 저희는 크게 다툼 없이 잘 만나왔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공부에 대한 미련 때문에 뒤늦게 대학원을 갔습니다. 일을 마치고 수업을 들으러 가면 어두워져서 집에 가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열심히 산다며 보기 좋다고 해줬고, 수업 때문에 학교를 가야 하는 날은 어김없이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건물 앞에 차를 대놓고 기다리고 있을 때가 많았죠. 공부하느라 고생했지? 이거 먹어. 샌드위치네? 난 자기 기다리면서 차에서 먼저 먹었어. 잘했어. 그런데 퇴근하고 피곤할 텐데 그냥 집으로 가지. 우리 주말에나 보는데 보고 싶어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 난 잠깐이라도 이렇게 매일 자기 얼굴 보는 게 좋단 말이야. 이게 마음이 없으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잘 알았기 때문에 남편에게 미안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남편은 기념일을 되게 잘 챙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냥 넘어가도 서운할 거 하나 없는 날인데도 그냥 지나가면 섭섭하다면서 초콜릿이나 과자를 챙겨주기도 했고, 만난 지 1년 되었을 때도 기념일을 꼭 챙겼습니다. 물론 저 역시 받기만 하는 그런 성격은 아니었기에 연애 기간 동안 저희는 서로 잘 챙기며 그렇게 만났습니다. 저를 위해주고 항상 생각해주는 마음에 반했고, 오래 만나다 보니 저희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여전히 남편은 저에게 잘했고 정말 가정적인 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만 잘하는 게 아니라 시댁에도 아주 잘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사이가 나빠서 서로 안 보고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좀 심했어요. 그래서 가끔 서운하긴 했지만 남편의 입장을 이해하려 했었습니다. 중간에서 부모님과 자기 동생도 챙겨야 했고 저도 신경 써야 했으니 남편도 분명 힘든 점이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세영아, 주말에 엄마 생신이잖아. 알지? 선물도 샀어. 정말? 벌써 준비한 줄 몰랐네. 그런데 우리 엄마가 호텔 뷔페에 가본 적이 없으셔. 그래서 주말에 가서 먹으려고 하는데 어때? 그럼 괜찮지. 가자. 그래, 그럼 내가 바로 예약할게. 남편이나 저나 서로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었고 연애 시절 호텔 뷔페에서 데이트를 한 적도 여러 번이라 고민할 것도 없이 가기로 했습니다. 시부모님 입맛에 맞는 음식이 많으니 생신 때 식사하기엔 제격이라 생각했어요. 아버님은 다리가 아프셔서 일도 안 하시고 집에서 쉬고 계셨고 아버님이 동네에서 작게 식당을 하고 계셨습니다. 손님이 항상 많은 건 아니고 그냥저냥
유지되는 정도였어요. 젊은 시절부터 식당 일을 하셨다고 해서 생신 때 좋은 곳에서 식사하시면 아주 좋아하시겠다 싶었습니다. 예상대로 어머님은 생신날 아주 좋아하셨어요. 내가 우리 아들 덕에 이렇게 좋은 레스토랑에도 와보네. 엄마, 레스토랑 아니고 호텔. 그래, 호텔. 아우, 여기서 배 채우려고 아침부터 굶었어. 많이 드세요, 어머님. 그래, 너도 많이 먹어. 참 선물 고맙다. 네, 다음엔 더 좋은 거 해드릴게요. 말만 들어도 좋네. 그런데 남편은 적당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양가에 비슷하게 서로 잘하고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유독 시댁만 챙기곤 했어요. 그게 저는 섭섭했습니다. 아무래도 자기 식구니까 더 마음이 가는 거야 저도 이해는 하는데 시부모님 생신이나 결혼기념일 그리고 아가씨 생일까지 신경 써서 챙겼습니다. 반면에 저희 친정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죠. 친정 부모님 생신 때 식당 예약까지 바라지도 않았지만 날짜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았습니다. 전날 제가 말을 하면 아 맞다 하면서 급하게 선물 뭐 할까 이러는 남편이었습니다. 그게 좀 서운하긴 했지만 그걸로 남편과 다투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더 잘 챙기고 살면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 가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 안방 집이 너무 좋아. 화질도 깨끗하고. 그래요? 잘 됐네요. 오래된 건 좀 버리세요. 끼고 있는다고 고장난 게 잘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막상 버리려니 그게 안 되네. 아깝고. 이날 남편이 저 몰래 시댁에 가전을 사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집에서 TV 보는 걸 정말 좋아하시는데 다리가 아프시니 매번 거실까지 나와서 TV를 보는 게 불편하셨답니다. 거실 TV가 고장이 나기도 했고 안방에 작은 사이즈로 TV를 사드린 거라고 했는데 저한테 아무 말도 없이 샀다고 하니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TV는 물론 에어프라이기와 정수기도 한 대 놔두렸다고 하니 이건 좀 얘기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자기 전 남편에게 얘기를 꺼냈는데 남편은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TV는 자기도 봐서 알잖아. 리모컨이 먹통인 거, 액정도 금간 상태였고. 나한테 미리 말은 할 수 있었잖아. 그게 뭐 중요해. 당신도 그러라고 할 게 뻔한데 물어보나 마나지. 그래, 시댁에 TV 한 대 사드리자고 하면 내가 싫다고 하진 않았겠지. 그런데 말도 없이 이러는 건 아니잖아. 알았어. 앞으로 다 말하면 되는 거지? 남편은 귀찮다는 듯이 대답하고는 바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버렸습니다. 정수기의 경우 매달 나가는 돈이 있었는데 그것도 남편이 내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소액이라 따질 수도 없고 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제가 화난 포인트는 돈이 아니라 저 몰래 했다는 그 점 때문인데 남편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저한테 틱틱거리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같이 사는 저보다 어머님과 통화를 더 자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적어도 이틀에 한 번은 어머님과 남편이 통화를 했어요. 저희는 서로 핸드폰을 오픈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가끔 남편의 핸드폰을 보면 통화 목록 1번은 어머님이었습니다. 자기 부모 자기가 챙기는 거야. 저도 뭐라고 할 생각은 없는데 서운한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남편에게 바라지 않고 친정은 제가 알아서 챙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제인가부터 집에 있던 살림살이가 하나씩 사라지는 게 이상했습니다. 특히 주방 조리기구는 제가 잘 안 쓰더라도 제자리에 있는 걸 항상 확인했는데 이게 자리에 없더라고요. 자기야, 여기 걸려있던 스텐 가위 못 봤어? 몰라. 내가 주방 살림을 어떻게 알아? 잠깐만. 그 손잡이까지 스텐인 거 말하는 거야? 맞아. 나 그거 사고 한 번도 안 쓴 건데 감쪽같이 사라졌어. 그거 내가
엄마 줬는데. 뭐? 자기가 안 쓰는 것 같아서 엄마 갖다 줬어. 엄마가 마침 식당에서 가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올스텐이라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 어디 갔나 했더니 남편이 말도 없이 어머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기가 막혀서 아니 자기야, 우리 살림살이를 왜 어머님께 드려? 자기 안 쓰잖아. 당장 쓸 일이 없어서 그런 거지 나도 쓰려고 산 거잖아. 아이, 그럼 또 사면 되는 거지. 가위 하나 가지고 그러냐? 좀스럽게. 남편은 가위뿐만 아니라 실리콘 주걱과 넉넉하게 사둔 세탁 세제까지 몽땅 시댁에 가져다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하면 저를 좀스럽고 속 좁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더라고요. 그럼 당신이 아끼느라 모셔 만들고 있는 낚시 가방 우리 아빠한테 드려도 돼? 당신한테 아무 말도 없이? 아니, 남의 물건을 왜 손을 대? 당신은 되고 나는 왜 안 돼? 똑같은 거야. 왜 집에 있는 살림살이를 말도 없이 시댁에 드리냐고. 그래, 알았어. 네 말이 다 맞아. 그런 일 말고도 시댁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남편은 무조건 나섰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나 남편이나 생각마저 너무 똑같아서 소름이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친정엄마와 함께 어머님이 하시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후 계산하려고 카운터로 갔는데 세영아, 내가 은행에 급히 볼 일이 있어서 지금 가야 할 것 같으니까 잠깐 가게 좀 봐줄래? 네, 다녀오세요. 어머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 손님이 오긴 했지만 바쁘진 않았습니다. 주문받고 반찬 세팅하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니어서 제가 했는데 엄마가 가만히 앉아있기 좀 그렇다며 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어머님이 볼일을 보고 돌아오셨는데 엄마가 손님께 서빙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예, 세영아, 사부인 일 잘하신다. 네? 나중에 나 일 생기면 가게 좀 봐달라고 해도 되겠어? 이때 어머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흘려들었는데 어머님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말 어머님이 약속이 있으시거나 혹은 시댁에 무슨 일이 생기면 친정 엄마부터 찾으셨어요. 엄마가 따로 일도 안 하시고 집에만 계신다는 이유였죠. 정말 급한 사정 때문에 엄마에게 부탁하는 거라면 저나 엄마나 얼마든지 도움을 드릴 수 있었지만 집에서 노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고 하니 저는 애초에 친정엄마 귀에 그런 말이 들어가지 않게 중간에서 바로 차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서 한바탕 난리가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신우가 사고를 쳤다고 했죠. 정말? 그럼 지금 아가씨가 임신 중이라고? 벌써 3개월이라고 하더라. 어머님, 아버님 많이 놀라셨겠다. 말도 마라. 난리도 아니었다. 퇴근 후 어머님 연락을 받고 시댁에 다녀온 남편은 시댁 상황을 저에게 설명해 줬는데 어머님이 머리에 띠까지 두르고 들어놓으셨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놀랐는데 어머님 속은 어떠실지 짐작이 되었죠. 암튼 신우는 빠르게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고 급히 식장부터 예약 후 가족들만 모인 자리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우 남편, 그러니까 시 매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저는 자세히 들은 얘기는 없었고 다만 신우의 시댁이 좀 사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도 처음에 화를 냈다가 신우 시댁이 괜찮은 걸 알고는 빨리 결혼을 추진하셨던 것 같습니다. 암튼 신우가 결혼 후 한동안 시댁이나 저희 집이나 조용했습니다. 남편도 제 속을 썩이지 않아서 그것만으로 되었다 생각하며 지냈어요. 그런데 몇 달 뒤 신우가 출산을 했는데 100일이 좀 지났을 때 신우가 가출을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일로 남편이 오후 연차를 쓰고 신우를 찾으러 다녔는데 시댁 근처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었대요. 다그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왜 그랬냐고 조용히 물었더니 그냥 눈물만 뚝뚝 흘려서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신우는 산후 우울증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출산 후 호르몬 변화도 있고 육아 스트레스에 불안감도 커지니 생각보다 많이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신우는 따로 집을 얻어서 사는 게 아니라 본인 시부모님과 같이 생활하다 보니 그것도 부담이 되었을 거라면서 남편이 아주 크게 걱정을 했습니다. 다행이네. 아가씨 컨디션은 어때? 괜찮은 것 같아. 일단 내가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어. 그래, 자기가 고생했다. 고생은 뭐 우리 지훈이가 걱정이지. 가서 적응을 잘해야 할 텐데. 그런데 다음 날이 바로 토요일이었는데 신우가 시매부와 함께 아기를 안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때 화장실에 있어서 제대로 인사도 못했는데 볼일을 보고 나와보니 아기만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되긴. 오늘 하루만 조카 봐주기로 했어. 애만 두고 갔단 말이야? 자기도 알잖아. 우리 지훈이 지금 우울증 온 거. 그래서 매제가 내 동생 바람 좀 씌워주고 싶다고 해서 애 맡기러 온 거야. 애를 봐주는 거야 문제될 게 아니었지만 이날 남편과 공연을 보러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저희 둘 다 평일에 바쁘게 일하고 주말에나 여유가 생겨서 오랜만에 나가려고 한 건데 집에서 애를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며 사정이 이러니 어쩌겠냐면서 오늘 하루만 봐주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매한 표를 취소하고 집에서 애를 봤어요. 그런데 아기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까지만 해도 화가 나서 기분이 별로였었는데 저나 남편이나 아기를 보면서 안 좋은 감정도 싹 사라졌습니다. 어머, 웃는 것 좀 봐. 너무 예뻐. 진짜 이쁘다. 내 동생 닮아서 아주 이뻐. 그건 인정? 아가씨가 이쁘긴 하지. 이날 저와 남편은 처음엔 좀 투닥거리긴 했지만 그래도 기분 좋게 애를 봤습니다. 문제는 그날 이후 주말만 되면 신우가 애를 맡기려고 한다는 것이었어요. 신우는 산후조리도 하고 우울증 때문에 마음이 편해야 한다고 해서 아기와 함께 시댁에 와 있는 상태였는데 아버님은 다리 때문에 아기를 봐주기 힘들고 어머님은 식당에 나가봐야 하니 신우 입장에서 친정에 쉬러 왔는데 편히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툭하면 저와 남편에게 애를 맡기는 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몇 번은 저도 기분 좋게 봐주긴 했지만 매 주마다 당연하다는 듯 찾아오니 더는 해주기 싫더라고요. 특히 저는 이때 회사 일이 바빠서 토요일에도 오전에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오전 근무 후 집에 와서 좀 쉬려고 하면 신우 애가 와 있는 게 짜증이 났어요. 자기야, 아가씨 또 다녀갔어? 지금 자니까 조용히 해줘. 언제까지 주말마다 맡긴다는 거야? 아니 뭘 언제까지야. 봐줄 수 있는 만큼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런데 씻고 나왔더니 애는 울고 있고 남편은 딴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애 우는 거 안 들려? 안 보고 뭐해? 방금 울었어 방금. 자기 나왔으니까 자기가 좀 안아줘. 그렇게 저는 머리도 못 말리고 우는 애를 달래면서 안고 나왔는데 남편이 한쪽 구석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보면 몰라? 남편은 공고함을 옆에 두고는 안마의자에 손을 대고 있었는데 고장이 나서 고치는 건가 싶어서 가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걸 왜 분해하는 거야? 이대로는 차에 안 들어가서 아래쪽만 분리하려고. 차에 왜 실으려는 건데? 당신 이거 안 쓰잖아. 그래서 우리 엄마 갖다 주려고. 뭐? 조용히 해. 애 또 울겠어. 집에 있던 안마의자는 결혼할 때 친정엄마가 사주신 거였습니다. 엄청 좋은 제품은 아니었지만 안마의자 자체가 워낙에 고가이고 또 엄마의 선물이라 아껴 쓰던 중이었는데 남편의 행동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아기가 있어서 큰 소리를 낼 수는 없었지만 조용히 할 말 다 했습니다. 원래대로 해놔. 왜? 당신 안 쓰잖아. 괜히 자리만 차지하느니 엄마한테 드리는 게 낫지. 안 그래?
나 잘 쓰고 있었고 엄마 선물을 당신이 이런 식으로 손대는 건 아니지. 뭘 아니야? 필요한 사람 쓰게 하는 게 훨씬 좋은 거라고. 내 말대로 해. 어차피 당신 쓰지도 않는데 안마의자가 쓰고 싶으면 엄마 집에 가서 쓰면 되잖아. 남편이 계속 제 말을 듣지 않자 저는 아기를 남편에게 주고는 애를 보라고 했습니다. 화를 낼 수도 없고 소리를 지를 수도 없는 상황이라 답답했지만 이날은 조용히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애를 데리러 온 신우에게 아가씨, 앞으로 저희 집에 애 맡기러 오지 마세요. 왜요? 한두 번도 아니고 우리가 아가씨 애 봐주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나는 빼. 나는 좋으니까. 그래, 그럼 당신이 보면 되겠네. 아가씨도 들었죠? 앞으로 주말마다 남편이 직접 시댁에 갈 거니까 애 보라고 하면 되겠네요. 재영아, 말이 또 왜 그러냐. 나 혼자 애를 어떻게 봐.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고. 저 한동안 토요일에도 출근해야 하는데 집에 와서 애까지 볼 체력 안 돼요. 신우는 제 말에 불같이 화를 내며 돌아갔고 남편 역시 저에게 섭섭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우가 애를 데리고 돌아간 뒤 남편에게 저는 한 소리 했습니다. 그렇게 애 봐주고 싶으면 당신이 해. 그리고 안마의자 오늘 내로 원상복구 시켜놔. 치사해서 진짜. 그래, 알았다. 내가 내 돈으로 엄마한테 사드리든가 해야지 원. 그리고 내 동생 자식인데 그거 하나 못 봐주냐? 넌 왜 그렇게 이기적이냐? 어? 남편이나 저는 이날 대판 싸웠습니다. 처음에 기분 좋게 들어줬지만 점점 선을 넘는 신우의 행동에 못하겠다고 한 건데 그걸 가지고 남편은 저에게 섭섭하다고 했죠. 가족끼리 돕고 사는 게 맞는 게 아니냐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남편이었는데 저야말로 남편에게 실망은 물론 배신감도 느꼈습니다. 사는 동안 저 모르게 살림살이를 하나둘씩 시댁에 가져다 주는 행동은 계속 이어졌는데 하나씩 보면 얼마 안 하는 물건들이었지만 액수를 떠나서 시댁에 물건을 갖다 주는 남편이나 그걸 또 좋다고 받으시는 어머님이나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말에 신우 애를 더는 봐줄 수 없다고 한 뒤로 신우가 또 가출을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신우의 시댁에서는 쉴 만큼 쉬었으면 애 데리고 그만 들어오라고 했다는데 신우는 본인 시댁에 들어가고 나서 일주일도 되지 않아 집을 나간 겁니다. 아무리 산후 우울증이라고 해도 이런 행동은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우의 나이는 고작 20대 초반이었는데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 해도 애까지 낳고 엄마가 되었으면서 한 번도 아니고 또 가출을 했다고 하니 전처럼 마음이 짠하거나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한마디로 철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댁이 매일같이 시끄러운 이 상황에 저에게도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면서 병원에 자주 다녀야 했어요. 처음에는 암인가 싶어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그건 아니었고 갑상선 항진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감기처럼 하루 이틀 약을 먹고 증상이 좋아지는 질환이 아니어도 병원도 오래 다니면서 치료받고 약도 꾸준히 먹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댁은 신우 때문에 정신없으니 제가 아픈 것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사이가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에게는 얘기했습니다. 뭐? 아니, 왜 갑자기? 당신 건강했잖아. 요즘 좀 힘들긴 했어. 왜? 설마 나 때문이라고 하려는 건 아니지? 말이라도 괜찮냐고 하고 치료받으면 잘 될 거라고 해주면 좋을 텐데 굳이 저런 식으로 말하는 남편을 보니 짜증이 확 올라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약 먹고 증상 지켜보면서 약을 조절하자고 했는데 완치가 되더라도 재발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환이 면역력 문제라고 하더군요. 스트레스와도 연관이 있고 피곤하면 재발된다고 하는 만큼 저 스스로 면역력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감기 한 번 잘 안 걸리던 건강 체질이었는데 물론 나이가 들면서 이런저런 질환에 걸릴 수는 있겠지만 속이 좀 상했습니다.
남편과 시댁 일로 그가 너무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병원에 다니며 치료받고 약도 잘 챙겨 먹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좋아질 때까지는 제 몸만 생각하며 지내기로 했어요. 신우는 여전히 툭하면 또 가출을 했고, 이 문제로 남편은 퇴근하고 집에 오면 거의 자기 동생 얘기만 했습니다. 전에는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하면 듣기 싫었는데 이제는 또 그러나 보다 하고 그냥 넘겨버렸어요. 신경 쓰면 저만 스트레스니까요. 세영아, 넌 걱정도 안 돼? 뭐가? 내 동생 또 집 나갔다는데. 아가씨가 너무 철이 없네. 뭐? 나이가 어려도 언제까지 어릴 건데 애엄마면 현실을 받아들이고 잘 살 생각을 해야지. 너무한다. 네 친동생 아니라고 걱정도 안 되나 보다. 그러는 당신은 내가 병원에 다니면서 몸이 좋아졌는지 어떤지 걱정도 안 돼?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입을 다물었습니다. 표정을 보니 할 말이 없는 눈치였어요. 남편은 이날 이후로 제 앞에서 자기 동생 얘기를 잘 하지 않았는데 저희는 이미 남보다 못한 그런 사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집에 와서 어머님과 한번 통화하기 시작하면 1시간은 기본에 2시간까지 핸드폰을 붙들고 살았는데 들어보면 거의 신우의 얘기였습니다. 저는 피곤해서 일찍 씻고 약을 먹은 뒤 자기 전에 안마의자도 좀 하고 자는데 그런 저를 보고 남편은 태평해서 좋겠다며 비꼬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연애 때는 그렇게 저를 위해주고 아껴주더니 제가 아파서 병원에 다니는 걸 알면서도 저러니 한 집에 같이 있는 것도 싫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우가 너무 힘들다면서 애를 데리고 또 시댁에 와 있다고 했는데 어머님이 신우와 함께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잘 지냈냐? 어쩜 그렇게 전화를 안 하냐, 너는? 정진 씨랑 매일 통화하시잖아요. 아들하고 며느리랑 갔니? 그래도 저보단 아들 목소리 듣는 게 더 좋지 않으세요? 그거야 그렇지만 그래도 네가 안부 전화하면 더 좋은 거지. 그런데 어쩐 일이세요? 우리 정진이한테 얘기 못 들었어? 네? 너 얘기 안 했냐? 시모가 남편을 향해 질문하자 남편은 갑자기 천정을 쳐다보면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네가 얼마나 눈치를 줬으면 우리 아들이 저리 눈치를 보냐? 어머님, 눈치를 주긴 누가 줘요.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네가 우리 딸 애 좀 봐야겠다. 네? 시모를 따라온 신우는 입을 꼭 닫고는 아픈 사람인 척 울상을 짓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 연기로 보였어요. 제가 왜요? 왜냐니? 너도 알겠지만 우리 지훈이가 산후 우울증이야. 아직도요? 아직도라니? 이건 관리 못하면 오래가는 거야. 우리 딸 사돈댁에서도 애는 안 봐준다고 하더라. 그러니 어쩌겠어. 우리가 책임져야지. 그럼 어머님이 보시면 되겠네요. 얘 좀 봐. 난 식당 나가야지. 네 아버진 무릎 아파서 애 못 보고. 저는 평일엔 회사 출근해야 해요. 주말에 쉬어야 하고요. 애 보면서 쉬면 되겠네. 애 보면서 어떻게 쉬어요? 배고프면 밥 주고 쉬하면 기저귀 가면 되는 거지 뭐 어려워? 그렇게 쉬운 거면 애엄마인 아가씨가 쉬엄쉬엄 애 보면 되겠네요. 야, 너 왜 이래? 그냥 알겠다고 하면 될 것을. 전 못합니다. 애는 엄마가 보는 거지 제가 왜 아가씨 애를 봐요? 아가씨가 회사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 가도 오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 못하겠다 이거지? 네가 못하면 집에서 노는 네 엄마한테 시켜야겠다. 저번에 우리 식당 왔을 때도 내가 잠깐 맡겼더니 일 잘하시더라. 애도 잘 보시겠지? 그런데 이 상황에 남편이 자기 가족들 앞이라고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래, 맞아. 가족끼리 서로 돕고 하는 거지. 장모님 집에서 노시잖아. 아주 딱이네. 뭐? 가족이 뭐냐? 힘들 때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너는 어떻게 된 애가 너밖에 몰라.
이씨 집안 사람 됐으면 행동 똑바로 해. 남편이나 시모나 옆에서 울상을 하고 있는 신우까지 꼴 보기 싫었던 저는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는 말은 나도 같은 생각이야.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그럼 장모님한테 연락할까? 아니, 내가 알아서 할게. 저는 그 말을 하고는 웃으면서 신우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신우는 제 눈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신우는 결국 애를 저희 집에 두고 갔고 남편은 자기 족하면서 애 보는 게 힘들다며 친구들을 잠깐 보고 온다고 하고는 나가버렸습니다. 술을 마시게 될지도 모른다며 차를 두고 나갔는데 오히려 잘 됐다 싶었습니다. 남편이 있든 없든 어차피 저는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기 때문에 남편을 기분 좋게 보내주고는 아기와 함께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저녁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하면서 싹싹 빌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저는 남편까지 나가고 혼자 애를 보게 되자 고민할 시간도 없이 바로 옷을 입었어요. 제가 애를 데리고 간 곳은 신우의 시댁이었습니다. 시댁 위치는 남편이 신우를 데려다 줄 때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해 둔 게 있어서 제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신우의 시댁에 도착한 저는 바로 벨을 눌렀고 안에서 신우의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소개를 간단히 하고는 신우가 그동안 뭐하고 지내는지 다 얘기했습니다. 아니, 뭐라고요? 친정 가서 우울증 치료 받는다고 해서 보내줬더니? 이거 보세요. 저는 평소에 SNS를 하지 않아서 몰랐는데 예전에 남편의 핸드폰에서 신우의 SNS를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안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신우는 특히 나이도 젊고 하니 당연히 할 줄은 알았는데 올라온 사진을 보니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산후 우울증이라면서 SNS를 할 시간이 어디 있나요? 물론 하는 거야 본인 자유지만 신우는 누가 봐도 산후 우울증이 아니었습니다. 애 낳고 몸이 안 좋고 힘들어서 쉬려고 시댁에 온 거라더니 딱 그 시기에 친구들 만나서 노는 사진이 올라와 있었고 저한테 애를 맡기고 간 주말에는 클럽까지 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신우를 보고 철이 없다고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도 아니니까 관여하고 싶지 않아서 뭐라고 살든 그냥 두었는데 시댁 식구들이 저한테 이렇게 나오니 저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놈은 자기 동생이 그러고 다니는 걸 알면서 그게 육아 스트레스를 푸는 거라며 무조건 동생 편이었는데 서로 주고받은 톡 내용을 보면 남편은 신우를 끔찍이도 아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진정으로 자기 동생을 위하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걸 본인만 모르고 있었죠. 신우의 시댁에서는 자기 며느리가 아픈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애는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놀러 다니는 걸 알고는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결혼해서 애까지 있으면서 클럽을 출입한 사실을 알고 신우 남편도 크게 화를 냈어요. 와, 얘 진짜 제정신 아니네. 나랑 지훈이가 만난 곳이 클럽이었어요. 아휴. 네? 결혼하면 클럽 다시는 안 간다고 나랑 약속했는데 와, SNS도 저한테 안 뜨길래 정말 없앴나 했더니 저를 차단한 거네요. 그래서 제가 몰랐던 거고요. 참나. 이날 신우의 시댁에서 정말 놀람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신우와 신우 남편은 만난 지 한 달 만에 사고를 친 거라고 했습니다. 거기까진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우의 시댁에서는 당연히 신우가 좋게 보일 리 없었고 변변한 직장도 없이 노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자기 아들한테도 책임이 있으니 결혼을 시키긴 했는데 만난 지 1년도 아니고 얼마 되지 않아 결혼해서 어떤 정이 있겠습니까? 툭하면 친정에 간다고 하는 며느리가 이쁘게 보일 리가 없었고 신우 남편 역시 처음에는 자기 아내가 아프다고 하니 챙겨주는 것 같다가 별로 애정도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신우가 뭐라고 다니는지 말하지 않았어도 이미 신우의 시댁에서는 이혼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남편은 이 소식을 듣고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급히 시댁으로 갔고 시댁에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야, 강세영, 너 애 보라고 했더니 애를 데리고 거길 왜 갔냐? 너 미쳤냐? 나 안 미쳤고 제정신이야. 내가 분명 애는 못 본다고 하지 않았어? 너 지금 당장 빨리 와. 너 내가 절대로 가만 안 둘 거야. 시댁까지 가야 하는 게 번거롭긴 했지만 갔습니다. 서류 한 장 들고 말이죠. 도착 후 안으로 들어가니 신우는 울고 있었고 시모와 남편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애는 우리 지훈이 시댁에서 데려갔다. 그런데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 줄 아냐? 내 딸 지금 이혼당하게 생겼어. 이걸 어쩔 거냐? 그게 왜 저 때문이에요? 네가 가서 다 까발리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럼 어머님도 다 알고 계신 거였어요? 뭐? 어머님 딸이 우울증 핑계로 놀러 다니는 거 알고 계셨냐고요? 아니, 네가 생각을 해봐라. 우리 지훈이가 몇 살이냐? 한참 놀라에 애 엄마가 됐는데 너라면 어떻겠어? 안 놀고 싶겠어? 놀고 싶겠죠. 하지만 자기가 저지른 행동에는 책임을 져야죠. 그걸 옆에서 알려줄 사람은 바로 어머님이시고요. 그리고 애엄마가 클럽에 갈 수 있다 쳐도 그게 뭐 자랑이라고 남자들 사이에서 춤추고 노는 모습을 사진 찍어서 SNS에 올려요? 그걸 알고도 가만히 있는 어머님이나 어머님 아들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 신우는 신우 시댁에서 이혼하라는 말을 듣고 당장 그러겠다고 했으나 시모가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이혼은 절대 안 돼. 왜 안 되는데? 너네 시댁 돈 많잖아. 조금만 버티다가 이혼하라고 몇 번을 말하냐. 재산 분할에 양육비까지 받아야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이혼을.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리 잘 사는 사돈이라도 자기 딸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돈 때문에 억지로 살아야 한다는 말을 어찌 자식한테 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더 기가 막힌 건 남편이었습니다. 남편도 신우를 달래면서 어떻게든 집에 들어가게 하려고 했는데 본인 사생활이 다 밝혀진 마당에 시댁을 다시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심지어 신우 남편은 신우에게 애정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이건 사과하고 다시 들어간다고 해도 절대 행복할 수 있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우의 인생에 더 관여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떻게 살든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지 제가 대신 살아줄 수도 없으니까요.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전 그만 가보겠습니다. 야, 일을 이렇게 만들고 가긴 어딜 가? 네가 책임져. 네가 다시 가서 오해였다고 말하라고. 우리 동생 인생 망친 거 네가 책임져. 말은 바로 해. 네 동생 인생 망치고 있는 건 내가 아니라 너랑 어머님이야. 뭐? 저라면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할 텐데 일을 이렇게까지 만든 건 어머님이에요. 야, 너 말 다 했어? 아니, 한마디 더 나왔어. 이거 받아. 이게 뭔데? 이혼 서류야. 나 너 같은 놈하고 못 사니까 이혼해. 시모는 자기 딸이 이혼당하게 생긴 이 상황에 저까지 이혼 얘기를 꺼내니 바닥에 주저앉으셨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왜 너랑 이혼을 해야 하는데? 나도 묻자. 나는 왜 너랑 계속 같이 살아야 하는데? 나 없는 단톡방에서 신나게 떠들 때는 좋았지? 네 동생이 애 보기 싫다고 징징거리니까 뭐? 어떻게든 나를 구슬려서 애 보게 만들겠다고? 나는 네가 시키면 그대로 해야 하는 사람이니? 남도 아니고 시댁 일이면 너도 좀 적극적으로 돕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너는 네 동생 일에 지나치게 간섭할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신경을 썼어야 했어. 내가 갑상선 치료받느라 병원 자주 다니고 매일 약 먹는 거 알면서 몸은 좀 어떠냐고 빈말이라도 너 나한테 한 적 있어? 병원에서는 어떻게든 안정 취해야 한다고 해서 회사에서도 내 사정 봐주고 있는데 정작 더 편해야 하는 집에서 네가 날 더 힘들게 했잖아. 그리고 여기 많이 보던 물건들이 있네? 이거 내가 결혼할 때 샀던 가위부터 아끼느라 잘 안 썼던 접시에 그리고 아가씨! 목에 걸고 있는 그 목걸이 어디서 났어요? 많이 보던 건데? 네? 이거 우리 남편이 사준 건데 왜요? 아, 그래요? 아가씨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네요.
뭐라고요? 나 그 목걸이 제가 친구랑 공방 가서 직접 디자인해서 만든 거예요. 결혼하고 찰 일이 없어서 보석함에 넣어뒀는데 어디 갔나 했더니 아가씨한테 있을 줄이야. 야, 이정진! 너 이거 절도야. 살림살이 빼돌린 것도 모자라서 내 보석함에도 손댔냐? 말 함부로 하지 마. 부사이에 무슨 절도. 그래, 네 말대로 법적 처벌은 면할 수 있겠지. 그런데 이게 말이야,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건 몰랐지? 제가 계속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남편이 제 물건을 마음대로 시댁에 갖다 주고 부부 사이 갈등 원인에 속한다면 이혼 사유로 충분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날 이혼 통보를 하고 이혼 서류를 던져주고는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혼 생각을 하고 있는 줄은 몰랐는지 바로 쫓아와서는 정말 이혼할 거야? 그냥 한번 해본 말이지? 그런 말을 심심하다고 하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 식구들 내가 챙긴다는데 그게 뭐 어때서? 그러니까 앞으로 쭉 네 식구들 네가 챙기면서 살아.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으니까. 끝까지 이기적이다. 이기적인 건 너지. 결혼했으면 시댁이나 친정보다 우리 가정에 신경 쓰는 게 첫 번째야. 아니지. 내가 너를 안 세월보다 우리 가족하고 산 세월이 더 긴데 어떻게 너를 첫 번째로 생각하라는 거야? 그게 말이야? 그러니까 돌아가라고. 그렇게 너네 가족 소중하면 가서 다 같이 살아. 남편은 한참을 제 앞에서 따지다가 이혼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는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았는데 꼴 보기 싫은 남편놈 얼굴을 안 보고 사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하루빨리 이혼해서 제 인생을 살고 싶었던 저는 결국 소송을 걸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해서 산 세월이 길지는 않았는데 그게 더 화가 났네요. 짧은 기간 동안 행복했던 시간보다는 시댁에 끌려다닌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남편과 같이 있으면서도 남편의 마음은 언제나 시댁에 가 있었으니까요. 이혼을 거부했던 남편은 시댁에 도착한 이혼소장을 받고 어디 한번 해보자고 했으나 본인이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은 딱히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왜 이혼하려는지 구체적인 사유가 명확했어요.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는 자기 딸이 이혼을 한 해 만에 하는 중에 자기 아들까지 이혼이 진행 중이다 보니 특히 아버님이 저에게 직접 전화하셔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없냐고까지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날 봐서도 안 되겠어? 네. 전 정진 씨와 더는 못 살아요.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 거 아버님도 아시잖아요. 아버님과는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시댁에서 시종일관 모든 일에 무관심이셨던 분위기에 아버님의 전화에도 저는 소송을 그만둘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몰래 시댁에 빼돌렸던 제 물건들도 다 돌려받게 되었고요. 어떻게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저를 조종해서 같이 살 생각이었던 전 남편은 생각대로 못하게 되자 저를 대하는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그게 순간뿐이라는 걸 제가 왜 모르겠어요? 이혼해서 좋냐? 세영아, 우리가 이렇게 쉽게 끝날 사이였어? 나도 몰랐어. 네가 이런 인간인 줄. 뭐? 내가 잘못했다. 지난 세월 내가 너한테 신경 쓰지 못하고 산 거 미안해. 이제 우리 엄마나 아빠 그리고 내 동생한테 관심 끌게. 그게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야? 그냥 너 하던 대로 하고 살아.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어떻게 되는지 네가 더 잘 알지? 뭐라고? 우리 연애할 때 생각 안 나니? 사람은 다 자기 팔자대로 사는 거라며.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변하면 죽을 때가 된 거라고 했잖아. 네 입으로 나한테 직접 말해놓고 벌써 까먹었어? 우리는 서로 가는 길이 다른 사람이야. 그래서 헤어진 거고. 그러니까 너는 너 갈 길 가면 된다고. 전 남편은 이혼까지 한 마당에 다시 잘해보자며 구질구질하게 굴었는데 얼굴을 보는 것도 목소리를 듣는 것도 너무 싫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친정에 들어갔고
열심히 병원에 다니며 약 먹고 편하게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친정에 있으니 굳이 제가 노력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전 신우의 소식을 들었는데 결국 이혼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전 시모는 자기 딸이 애까지 뺏기고 이혼을 당하자 어떻게든 다시 데려오려고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으러 다닌다고 했는데 다시 데려온들 그 아기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아기의 행복을 생각하면 절대 그렇게는 못할 텐데 전 남편의 가족들은 하나같이 다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친정에서 출퇴근을 하며 지내는 동안 몸이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병원에서도 약을 줄여도 된다고 할 정도로 눈에 띄게 안색도 좋아졌죠. 매일 피로를 달고 살았는데 그것도 정말 좋아졌어요. 아직 완치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더 치료를 받으면 된다고 하니 저도 희망이 보였습니다. 전 남편은 그때 이후로 2번 정도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듣고 싶지 않은 자기 가족 얘기를 또 늘어놨는데 엄마가 식당 접었어. 손님도 없고 일할 의욕도 없다고. 내 동생은 이번에 진짜로 우울증이래. 이건 거짓말 아니야. 애기 보고 싶다고 매일 울면서 지내. 나도 답답하다. 그런 얘기를 왜 나한테 하는데? 너 이런 애 아니었잖아. 맘 약해서 TV 드라마만 봐도 눈물 흘리던 애가 왜 이렇게 차가워졌어? 야, 네 동생이 뭐 우울증? 여전히 클럽 다니던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뭐? 예전에 전신우의 SNS를 봤을 때 아이디가 독특해서 기억에 남았는데 이혼 후 딱 한 번 들어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하더라고요. 정말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이 저에게 와서 뻔뻔하게 저런 거짓말을 하니 정신 좀 차리라고 머리통을 3개 쥐어박았네요. 돈 버는 사람이 없으니 전 남편이 벌어서 시댁 식구가 생활해야 했고 철없이 놀러 다니는 동생까지 챙겨야 하니 전 남편은 아마 저와 살았던 때가 그리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잘못을 빌어도 너무 늦었죠. 본인과 헤어지고 제가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였는지 저에게 매달리며 재결합을 요구했는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한 번 더 찾아왔다가 친정아빠한테 걸려서 크게 혼난 뒤로 그 이후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스트레스를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전 시댁에서 벗어나기만 했는데 제가 정말 많이 건강해졌거든요. 앞으로 운동도 열심히 할 거고 제 일도 열심히 해서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제 사연이 좀 길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좋은 날로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